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미국 민주당 딥스테이트 진영이 얼마나 멍청하고 게으른지 알게 되신다면 아마 이 말을 탁 치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게으른 바보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은 지난 25일 에포크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 대선의 선거 사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깅리치 의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정치 구단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원의장까지 지내고 미국 선거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뿌리 깊은 선거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기고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름은 엉성함으로 이어진다. 그 엉성함 탓에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강도짓이 드러났다. 2020년 선거 도둑질은 광범위한 무법 행위,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 유착이 뒤엉킨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거일 이후 행적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손발이 충분히 부지런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그들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펜실베니아와 미국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가져온 사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연방지방법원에 폭발력 있는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리는데 사용된 매우 다양한 불법 행위를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로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을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됐고 당파적 활동가들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올해 사상 유례없는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시행됐습니다. 봉투 기밀성 관리가 미흡하거나 기재할 정보를 빠뜨려 평소보다 무효 처리되는 투표가 많으리란 건 모두가 짐작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비춰보면 펜실베니아에서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표의 무효 처리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0.03%의 우편 투표만 부적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1000표 언저리쯤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784표입니다. 우편 투표 다수가 바이든 표라는 걸 고려하면 민주당 후보는 이번 이변으로 상당한 이득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현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피츠버그에 있는 엘러게니,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변, 특히 델라웨어 카운티 같은 민주당 철통 지역 선거 공무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는 없었던 특권을 자기네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느라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사무원들은 우편 투표지에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결함은 없는지 사전 조사했습니다. 이는 선거 규정 위반입니다. 투표지에 문제가 있으면 유권자들은 이를 정정하거나 치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지역 민주당 간부들은 투표지 치료가 필요한 유권자의 명단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 선거 공무원들은 이런 행위를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규정 위반이라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 행위를 승인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기네 후보를 불공정하게 밀어주려던 민주당원들의 법 위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당파적 단체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 오브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가 지난 1년 반 동안 광범위하게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음모에 연루된 더 괴이한 행동을 찾아냈습니다. 부크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악명 높은 친민주당 단체인 록더보트 등 사적이고 당파적인 단체들이 펜실베니아 주 정부 통합선거인명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부크바 장관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록더보트의 웹도구를 우리 시스템에 연결하고 그들과 다른 협력자들이 제공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펜실베니아 전 지역 유권자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 제출을 외부 단체가 대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일 역시 선거 사무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선거 이후 유권자 명단을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메리 4월 스미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메리 5월 스미스, 메리 6월 스미스, 메리 7월 스미스 식으로 12달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명단을 일주일 뒤에 선거인 명부 구매가 허용돼 비용을 치르고 받아봤더니 그 수상적인 이름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그것은 범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증거가 더 인멸되기 전에 기록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주 정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추가적인 변경을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장악하려던 절도범들은 어딘가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의 대중 앞에 범죄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명백한 범죄 증거들을 털어내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의 무결성을 더는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리치 의원은 이렇게 이번 선거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인, 그리고 학자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처음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선거 부정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전국적인 선거 부정은 없었다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전국적인 선거 부정이 있더라도 당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증거 있으면 이내가 가져와 봐라면서 한 달에 수십억의 월급을 받아가는 앵커나 기자들은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우린 탐사보도 같은 건 안 해라며 그냥 맨하탄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이나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조차도 현재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자기 동료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30%가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75%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세력들이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20일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는 미국 워싱턴 지역 라디오 방송 WMA의 FM의 레리 오코너 쇼에서 선거에서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증거들이 소방호스에서 물뿜어지듯 쏟아지고 있다. 교도소가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때 그녀는 표가 실시간으로 조작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드니 파웰은 개인적 명성과 변호사로서의 평판을 이번 혐의 입증에 기꺼이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본 것에 근거해 주저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며 나서지 않으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미니언이 자신을 고소하면 환영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민사증거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파웰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걸어야 할 판인 도미니언은 오히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취를 감추고 도피하고 있고 아직까지 파웰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위협 앞에 물러서지 말고 부정선거에 맞서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개표 과정을 감시하려던 참관인들이 냉대와 배척, 험한 꼴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언급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화당 쪽 참관인이었다면 개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참관인들은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로 인해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이 미 주류 매체 빅미디어와 거대 IT 기업 빅텍,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빅머니와 민주당 딥스테이트 세력에 맞서 선거 투명성을 주장하며 위협에 맞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이번 대선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명인 로널드 레이건은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동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민주당을 떠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나를 떠난 것이다. 그 후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파시즘은 왼쪽에서 온다. 파시즘은 전체주의를 뜻합니다. 지금 민주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자칭 민주주의자들은 사실 공산주의 파시즘의 전체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의 민주당은 사실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 당도 사실은 공산당이죠. 이들은 인권이나 자유 등 중요한 가치들을 겉으로만 중요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만 하고 언론과 권력을 활용해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종착역은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전염병이 돌 때 백신을 강제로 맞아야 하고 만약 백신 맞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벌금을 물리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집단의 결정이 천부인권적인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전체주의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국민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대표적인 독재법이자 개인의 자유 특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착해 보이는 얼굴로 해벌쭉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전부다. 사람 중심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좌파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올 따름입니다. 국내에서는 예전에 유시민이나 조국 같은 인물들이 민주당의 나팔수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빼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며 방송에 나와선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 좋은 척하는 미소를 띠며 서민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은 전체주의 악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며 다수의 독재 추종 세력이 소수의 자유시민들을 노예로 삼고 자유를 빼앗는 결정을 하면서 이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했으니 너희는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딥스테이트 선거 사기꾼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게으른지 말씀드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며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밝혀지고 언론과 빅텍을 포함한 모든 부정선거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증거 자료를 통해 미국에 이어 부정선거가 아니다를 연거푸 주장했던 한국 좌익 언론들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더불어공산당, 독재를 도와주고 있는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거짓된 좌익 판사들, 그리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위장우파 세력들도 함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자유TV를 마치겠습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진자유TV의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 활동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자유구독료와 회원가입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